일본이 국가 안보 전략을 전면 개정하며 평화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며 주한미군이 자리를 비우기라도 한다면 북한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알 수 없으니 아니 진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왜 하나같이 유명한 꼴인 걸까요?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물론 너무나 끔찍한 전쟁이지만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각종 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 버리며 우리들의 지갑이 그만 텅텅 비고 말았죠. 21세기는 세계화 시대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전쟁으로 인해 세계 각지의 물류가 발이 묶이고 생활의 필수적인 에너지와 식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자 국내 시장의 기름, 연어, 밀가루 등의 가격 역시 크게 상승했던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피해인데 최근 러시아가 핵폭탄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며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세계 2위의 군사력이 무색하게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며 역으로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본토가 공격당한 러시아가 핵을 써서라도 우리 영토가 침범당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취한 것이었죠. 정말 러시아가 핵을 쏜다면 3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러시아의 경고와 제재를 가하는 한편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위치가 가까운 만큼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역시도 두 손 모아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러시아 문제가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2023년 특히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나라들이 여럿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2023년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대만, 폭스콘, 아수스, 기가바이트, MSI, 벤큐, 리얼텍, 지스킬 등 10손가락을 넘어 발가락까지 사용해도 다 세지 못할 만큼 수많은 IT 기업을 보유한 대만. 대만이 없으면 컴퓨터를 조립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IT 기술을 자랑하는 대만이지만 그래도 대만이 꽉 잡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와 경쟁 분야가 아니기에 지금까지는 별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삼성전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의 TSMC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올라서며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반도체를 대신 위탁 생산하는 TSMC는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 파운드리와 끝없는 경쟁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비록 삼성이 점유율에 있어 크게 밀리고 있었지만 삼성은 반도체 생산뿐만이 아닌 다른 사업들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또한 믿고 쓰는 삼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도체 생산에 있어 핵심적인 수율이 좋아 나름의 입지를 구축하며 그간 TSMC에 앞설 수 있었죠. 그러나 최근 들어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율이 급격히 나빠지며 의뢰를 맡긴 회사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삼성의 위기를 기회로 잡은 TSMC, 엔비디아, 퀄컴 등 삼성의 고객들을 뺏어오는 데 성공하며 점유율을 크게 올리는데요. 심지어 삼성 갤럭시까지 TSMC에서 생산한 칩을 사용하게 된 데다 매출은 물론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었던 1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죠. 반도체의 가치가 몹시 중요해지며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IT만큼은 자신 있었던 한국이 밀려나고 있다니 너무 충격적입니다. 반도체의 중요성과 더불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TSMC의 승승장구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더욱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대만은 올해 10월 1인당 GDP가 작년 대비 7.2% 증가해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 추월하며 반도체 전쟁의 승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죠. 더 이상의 패배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미세 공정 경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삼성. 부디 이번에는 수율이 잘 나와서 대한민국이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제발. 3위 일본. 일본에는 사실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탱크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항공모함까지 있던데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한때 전 세계를 집어삼키겠다는 야욕으로 세계대전을 벌였던 일본이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에게 참교육을 당하면서 전쟁에서 패배. 연합군의 요구에 따라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당했기 때문이죠. 단지 말뿐만인 것이 아니라 아예 헌법에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육해공군 그 밖에 전력을 보유하지
보유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해두기까지 했기 때문에 일본은 현대에도 군대가 아닌 다위대라는 준군사 조직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런데 올해 12월 일본이 국가 안보 전략을 전면 개정하며 75년 동안 유지해오던 평화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국가 국민을 지켜내겠다는 결의라는 이름하에 적극적으로 적이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안보 전략을 뜯어고친 일본은 우리나라 역시 사정권에 들어오는 사정거리 1000km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예정하며 사실상의 대무장에 들어갔는데요.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사거리가 1600km에 달하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를 당장 수입해오겠다며 2023년 예산에 2조 원을 확정 지어놓기까지 했죠. 문제는 이 개정된 국가 안보 전략에 우리 국가의 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관되고 의연하게 대응이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도 독도 주변 수역은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 라고 주장하며 총 4차례에 걸쳐 해상 초계기를 저공으로 비행시키는 위협 비행을 감행했던 일본이 이제는 더더욱 뻔뻔하게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방위 예산 역시 매년 증가시키기로 결정해 5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하는 95조 원을 군사력에 쏟아붓게 되는 일본은 세계 3위의 군사대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막강한 군사력으로 독도를 강제로 빼앗아가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일본이 안보 전략에 포함시킨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지만 75년 동안 유지해오던 평화헌법을 제멋대로 깨버린 일본이 이런 항의에 눈 하나 깜짝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재무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나라가 좋은 핑곗거리가 되어줬다고 하는데요. 2위 중국. 바로 전 세계의 눈총을 받는 민폐국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간의 역사 때문에 중국과 대만은 서로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특히 군사력이 대만의 12배에 달하는 중국은 대만을 집어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하지만 전쟁이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대만을 침공할 수 없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10월 미국이 연말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경고를 해버립니다. 모두가 에이 러시아가 바보도 아니고 무슨 전쟁이야 라고 생각할 때 미국만큼은 정확하게 러시아의 침공을 예고해왔던 만큼 이번 경고 역시 현실로 벌어질 가능성이 커 흘러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눈여겨본 일본이 군비를 증강해 우리를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재무장을 개시한 것이었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일본이 재무장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예측처럼 중국이 정말 대만을 침공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몹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대한민국과 미국은 지역 정세의 위협에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중국이 전쟁을 벌일 시 2004년 이라크 전쟁 당시 주한미 이사단 보병여단이 중동으로 파병되었던 것처럼 한반도에 주둔 중인 미군이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떠나게 될 수도 있죠. 더욱 큰 문제는 주한미군이 자리를 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가 국군을 파병해 중국과 맞서 싸우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가 올해 9월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군의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만에 보내며 중국의 대만 침공이 미국과 중국의 전쟁 구도로 변화하게 된다면 중국이 한국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중국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또 설령 파병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멀리 떨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크게 흔들어 놓았는데 바로 옆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전쟁은 한국 경제에 있어 재앙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죠. 현대가 설립한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니 피디님 저 오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1위 북한.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미사일을 대한민국 쪽으로 발사하며 울릉도에 실제 공습 경보가 울려 퍼졌던 일을 얼마 전 저희 랭킹 스쿨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죠. 이것만 해도 정신이 나가버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어라? 일본 쪽으로도 미사일을 발사하질 않나? 하루 동안 미사일을 25발이나 발사하는 등 누가 봐도 수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고사령관이 명령만 내리면 지체 없이 동원될 수 있게 부대에 전투 동원 준비를 완성해라 라는 명령과 함께 전군의 전투태세 동원령을 내려 언제든지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까지 하는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렇게 점점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때와 유사하다고 분석하며 곧 7차 핵실험이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2021년 1월 북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초대형 핵탄두, 핵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었죠. 여기에는 북한의 무시무시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 쪽으로 발사했던 미사일은 발사 각도를 높여 거리를 짧게 발사한 것인데요. 만약 이 미사일을 통상적인 궤도로 발사한다면 그 사거리는 약 15,000km, 미국 전역에 도달 가능한 어마어마한 사거리죠. 만약 여기에 토형화한 핵폭탄을 달 수 있다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까지 직접 위협이 가능한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당시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며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올해 3월 들어 복구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점점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의도대로 핵 잠수함까지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지금처럼 위성 감시를 통해 북한이 핵 발사를 시도하는지 포착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다 보니 한반도의 불안감이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죠. 더불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며 주한미군이 자리를 비우기라도 한다면 기회를 포착한 북한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알 수 없으니, 아니 진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왜 하나같이 유명한 꼴인 걸까요? 언제나 주변국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대한민국이지만, 사실 전 세계를 놓고 보면 당당히 강대국의 반열에 들 수 있을 만큼 한국은 군사력과 경제력 모두 강력한 나라죠. 하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같이 내로라 하는 강대국인데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까지 있다 보니 매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끝없이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던 게 아닐까요? 우리 조상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위기를 발판 삼아 더 큰 발전의 기회로 거듭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